야,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산 간호를 출신 박승자 국회의원 국토교통위원장입니다. 오늘 저의 상임위원장 이야기가 일방적으로 매도되고 일방적으로 갖은 비난을 몸으로 받으면서도 당을 위해서 조용히 입 한 번 열지 않고 참고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 정의를 넘어서 오늘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유한국당 당원동지 여러분, 사랑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안산 단원구을 시민 여러분, 경기 안산 단원구을 출신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입니다. 먼저 상임위원장 임기 문제로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치게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7월 23일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지금 심정으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황교안 대표님, 제 입장으로서는 당 지도부가 원망스럽습니다. 우리 안산 시민들께서도 또 저를 삼선의 수도권에 우리 한국당의 유일한 여성의원으로 당선시켜주신 주민 여러분들도 매우 한국당 지도부로부터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 박순자 해당 힘이 없습니다. 문제는 나경원 원내대표입니다. 작년 7월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있을 상임위원장 인선 문제로 자유한국당 목재 상임위원장 자리는 7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삼선위원회 명수는 2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미리 하였거나 또 이미 하였거나 현재 맡고 있는 의원들 8명은 빼고 12명이 후반기 상임위원장 대상이라는 자료가 우리 첫 회의 때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 12명 중에 나중에 최종 11명이 됩니다. 그 이유는 김재원 의원이 그때 상임위원장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11명의 후반기 상임위원장 대상자들이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4개 상임위는 자율적으로 원만하게 서로 합의를 하여 경선을 치르지 않고 각각 1년씩 쉽게 말해 쪼개기 나눠서 하는 걸로 4개 상임위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11명 중 8명은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년을 하겠다고 한 저 국토위 박순자와 여상규 법사위 의원님 그리고 김하종 한노위 위원님은 경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선의 대상은 우리 당의 재선 의원들과 초선 의원들이 지도부에 그 당시 지도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재선들도 능력이 있으면 이번 경선에 참여를 하게 해달라고 해서 그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한노위는 김하종 삼선의원과 이장우 재선의원
법사위는 여상규 삼선위원과 주광덕 재선위원, 국토위는 박순자 삼선위원과 박덕훈 재선위원, 이렇게 8명이 빠져나간 3개의 자리는 3명의 상임위원장 후보와 그러면 11명이 정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선위원 3명이 경선에 함께 등록을 하였습니다. 저는 전반기 20대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행안위를 선택하고 제 지역구가 세월호 지역구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더 많은 지역에 보살펴야 될 일들이 많아서 상임위원장의 경선에 도전을 했습니다. 저는 여성위원이라서 무임승차를 하거나 배려를 바라지는 않게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습니다. 전반부에도 경선을 해서 떳떳하게 경선을 해서 두 분의 남성 의원들과 해서 결국 당선은 유재중 의원이 되었지만 저는 후반부에도 당당하게 경선을 하기 위해서 박덕흠 의원과 경선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제가 기타금 500만 원과 경선 서류를 준비해서 당 원내 행정국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제가 김성태 전 원내대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을 보니 여성위원장 자리를 2목을 내어주었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전반부에도 나는 경선을 했는데 후반부에도 우리 114명이었습니다. 그 작년에는 114명 한국당 국회의원 중에 여성 상선은 유일하게 혼자인데 민주당을 봐라. 2자리를 주는데 7자리 중에 1자리는 여성에게 못 주겠느냐. 그러나 이미 박덕흠 재선의원들 3명이 이미 삼선들과 경선을 치르기로 재선의원들과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김성태 원내대표의 리더십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이 1자리도 여성에게 주지 않는 우리 한국당, 과연 여성 친화적인 정당이라고 여성표를 받을 수 있겠냐. 그래서 강석호 의원님도 국토위원장을 저와 경선을 하려고 하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외통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외통위는 자연스럽게 강석호 의원과 윤상현 의원이 정리가 되었고 4개 상임위는 그 자리에서 서로 나누기로 1년씩 교통정리가 되었고 3개 상임위만 경선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난 뒤에 당시 함진규 정책의장과 윤재옥 그 당시 수석 부대표가 박덕흠 재선위원을 계속 만났습니다. 설득을 했습니다. 삼선이 나가는 관례를 깨지 말고 양보하고 다음에 3선 때 하라고. 결국 2분 다 열심히 설득을 했지만 결정을 보지 못해서 본회의가 있는 이틀 전 저는 박덕흠 의원을 제가 전화해서 직접 만났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선이 되시면 그때 하시고 이번에는 저 어렵게 낙선 후에 지금 3선이 되었는데 3선 때 하시면 저도 함께 그때는 도와드리겠다고 많은 얘기를 하고 박덕흠 의원께서는 재선들이 추천해서 3명이 이렇게 경선을 치르기로 왔기 때문에 나도 그만두고 싶지만 혼자 결정할 수 없으니 재선위원들과 저녁에 만나서 협의하고 내일 다시 통화하자라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선 유인물을 만들어야 되고 정견 발표문을 만들어야 되니 내일 오전까지는 서로 연락을 하자고 하고 헤어지고 그 다음날 박덕흠 의원과 저는 통화를 다시 했습니다. 박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3선 되면 나가고 이번에는 제가 나가지 않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에도 7개 상임위원회 중 경선을 신청했지만 박덕흠 의원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혼자 당연히 2년의 임기를 원하는 대로 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슬그머니 우리 20명 명단 중에 이미 상임위원장을 한 8분의 명단에 들어간 홍문표 의원님이 경선 신청을 했다는 정보를 우리 보좌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저는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예결위원장도 하고 사무총장도 하고 6.13 지방선거에 우리가 굉장히 패배를 했기 때문에 당이 어수선하고 비대위 체제인데 어쩌자고 특혜를 다 받으시려고 박덕흠 의원을 경선을 겨우 설득했더니 국토의 경선을 나하고 하겠다고 하시는 건가. 그러면 좋다. 나는 1년 나누기는 처음부터 원치 않았기 때문에 경선을 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경선 등록을 공표현을 한 것 맞습니다. 그 다음날 경선 준비를 정견 발표와 유인물을 다 준비했는데 행정국에서도 원내대표도 정책의장도 수석 부대표도 단 한 번도 홍문표 의원과 저와 만난 지도부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보좌관으로부터 홍문표 의원이 경선을 하지 않는다고 듣고 결국 후보는 저 혼자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실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대로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의 90%에 다는 무투표, 무기명 투표를 받아서 하반기 상임위원장직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박순자는 우리 보수의 불모지인 안산에서 온몸을 다 바쳐서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당에 헌신해오고 봉사해오고 저 젊은 전부를 바쳤습니다. 2002년도 이해창 전 우리당 총재가 대선 후보로 나갈 때 저는 정책 특보로 중앙당에 입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해 10월에 안산 단원구 지금의 제 지역구 위원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물론 경합자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결국 선정이 되었습니다. 2002년 지구당 위원장부터 단원구 지구당 위원장부터 지금까지 20년이 흐르는 동안 19대 낙선 4선 때까지도 단 한 번도 제 사무실은 휴일 빼고는 문이 닫혀 있을 적이 없었습니다. 연필 하나, 빗방울서 하나부터 박순자가 발로 뛰고 주민 속으로 들어가서 보수, 우리 당의 발전, 혁신적인 대한민국의 큰 미래를 위해서 뛰고 또 뛰었습니다. 결국 우리 안산 시민들은 19대 때 삼선 고지에서 512표라는 차이로 낙선은 하였지만 보좌관도 그대로 근무하고 여직원도 그대로 근무하고 수행도 그대로 근무하면서 현역 국회의원 못지않게 우리 당을 지키고 민원을 받아왔습니다. 이것이 저의 인생이고 이것이 박순자의 정치고 우리 당이 곧 저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리위원회에 중징계 6개월이라니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저 박순자 해당 행위 없습니다. 경선 박덕흠 의원과 재선 3명과 우리 3선 3명 그리고 서로 나누기로 한 8명 다 정리가 되었는데 국토위 저는 당선되고 작년 7월 16일 본회의 당선되고 그 다음날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홍문표 의원의 지역구 지역 지방신문에서 국토위원장 당선 홍문표 국회의원 3선 국토위원장 당선되다. 그리고 이명수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당선되다 해보고 너무나 저는 쇼크를 받아서 그것을 출력해서 김성태 원내대표실에 가서 제가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기극이 있느냐. 그럼 박순자가 지역구에서 국토위원장 당선되었다는 것은 사기가 되지 않느냐. 어떻게 선배가 되어서 연세도 있으신 분이 당의 사무총장까지 하신 분이 여당의 최고의 국보직인 예결위원장까지 하신 분이 이런 욕심을 부리시고 이런 허위사실을 신문에 보도하다니 이건 있을 수 없다고 했더니 김성태 원내대표가 알았다고 내리도록 하겠다고 4개의 충청도 지역신문 지금도 끊임없이 박순자를 비난하고
욕보이고 가진 수모를 다 당하게 허위 사실을 기사화시키는 그 언론사였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당이 김병준 비대위 체제와 6.13 지방선거의 패배로 당이 어수선하고 참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그걸 확실히 하려고, 그것을 좀 더 명확히 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리에 연연하는 것 같았고, 너무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만 하는 것 같아서 국토위원장으로 당선된 이상 열심히 직에 최선을 다하면 되겠다는 각오로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도부가 바뀌었습니다. 작년 12월에 현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서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 방에 후보 인사로 왔을 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대표, 국토위원장은 임기가 1년 나눠먹기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2년입니다. 후보였을 때 왔습니다. 당선이 되지 않고 부탁하러 왔습니다. 제가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학용 의원과 원내대표를 겨룰 때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김학용 의원이 이해부 장관 보좌관 할 때 저는 95년도에 경기도의원을 지방의원을 했기 때문에 잘하고 누님 동생 하는 사이라서 마음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경원 의원이 그 당시에 와서 이번에 자기가 원내대표가 되어야지, 선배도 이제 상임위원장도 되었으니 사선되면 원내대표 도전할 때 여성들이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 말에 저는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러면 분명히 국토위원장은 1년 나눠먹기 하지 않았으니 2년으로 내가 경선했고 홍은표 의원이 엉뚱하게 보도도 내고 했으니 이것을 인수인계 받을 때 분명히 받아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당선이 되고 나서 서로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보좌관이 약 2개월, 3개월 전에 보고가 왔습니다. 홍문표 의원실에서 국토부로 하여금 업무 보고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6월 달부터 상임위원장을 한다고 그런다고 어떻게 된 거냐고 확인이 왔다고 해서 저도 너무나 황당하고 놀라서 그때부터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이 문제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실체를 조사하고 그 당시에 어떤 연유로 예결위원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되는데 경선 후보로 접수를 하게 되었는지 경위부터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거는 원내대표가 조율하고 합의시키고 그러다가 되지 않으면 경선을 하는 거라고 해서 경선을 안 되면은 하게 해달라고 요청까지 했습니다. 수십 차례 요청을 했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귓등으로 듣고 제 말을 무시했습니다. 드디어 수차례 말로 해서 되지 않아서 지난 6월 27일 제 친서로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나는 나누기 1년에 합의한 바가 없다. 그리고 경선을 내가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때 홍문표 의원이 경선을 등록했으니 그때 홍문표 의원이 경선을 포기했으니 경선을 다시 시켜달라.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만 친선을 준 것이 아니라 정용기 정책의장, 정양석 수석 부대표에게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도부도 거기에 대한 화답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홍문표 의원은 약 6월 14일부터 어제 이르기까지 19차례의 기사 보도를 내면서 저를 약속을 안 지킨다, 뻗팅기게 한다, 목리를 부린다, 가짜로 병원에 입원했다, 별별 허위사실 찾아와서 사정했다. 정말 같은 당인지 동료 의원인지 선배, 대선배지 않습니까? 연세가 72세가 되었으니까 저는 한참 동생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 당의 수도권의 유일한, 그리고 우리 당의 유일한 삼선위원을 이렇게 무참히 뒤에서 총질을 해대고 그 자리 욕심에 그 탐욕 때문에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있는 것처럼 당사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혼자 의총장에 나와서 유리한 말만 다 해내고 그것을 받아주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도대체 원내대표의 책임을 알고나 있는지 의구심까지 들게 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원고를 읽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당으로부터 징계받은 내용이 제20조 징계 사유입니다. 그런데 20조 징계 사유는 언론이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두 번째, 현행 법령 및 당원 당규 윤리 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로 그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세 번째,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마지막으로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음에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때입니다. 저는 이 4개 항에 그 어떤 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20조 징계 각호의 첫 번째입니다. 해당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 주는 징계에 해당이 제가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당 지도부와 상임위원장 사임 압박에 대하여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작년 12월부터 원내대표 선거 때부터 강조해 왔던 대로 당시의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결코 나는 1년짜리 위원장이 아닌 2년의 경선에 등록을 첫 번째로 했고 박덕흠 재선위원이 포기를 하였고 그 뒤에 홍문표 의원이 슬그머니 소리 소문 없이 상임위원 해당 대상에도 아닌데 등록을 해서 그 다음날 의총이 있는 날, 본회의가 있는 날, 그 다음날 경선에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약속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공정하게 그러면 당에서 경선을 시켜줬으면 될 일이고 저는 당에 수십 차례 석 달 전부터 요청을 했습니다. 아니 작년 12월 나경원 원내대표가 후보로 제 방에 지지를 부탁하러 왔을 때부터 국토위원회의 위원장 문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인수인계를 분명히 받아달라고. 본인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본인을 사퇴하라고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갈등을 공정하게 조율하고 합의를 유도하여 원만하게 처리가 안 될 시에는 경선을 실시하는 것이 순리이고 그것이 국회의 관례이고 각 정당에서 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당내 합의 방법입니다. 또한 그것이 원내대표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나경원 대표는 그렇게까지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고 있다가 7월 4일 제가 7월 2일 날 병원에 응급실에 있다가 7월 3일 날 병실이 나서 입원을 했는데 연락도 없이 사전 보좌관들과 협의도 없이 불쑥 밤 10시경 대학병원에 제가 입원한 방에 밤 10시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귀신이 나타나는 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딸과 둘이 있는데 저는 만성 편도선염이 있습니다. 일을 과로하거나 신경을 많이 쓰거나 몸을 무리하면 편도가 붓고 첫째는 고열이 납니다. 고열이 40도 있고 정신을 까무라칠 정도로 계속되었습니다. 이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당에서 원내대표가 너무나 원내대표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답답하여서 병이 난 것입니다. 의원님 저기
밖에 테스트를 하셔도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테스트 하시면 네, 누구시죠? 민주당 대변인입니다. 아, 다음에 브리핑 해야 되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리고 10시에 연락도 없이 왔는데 사퇴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지 않았냐. 작년 12월부터. 그리고 내가 친정까지 6월 27일 날 직접 원내대표실에 갖다 주면서 경선시켜달라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그날이 7월 4일 밤이니까 내일 7월 5일입니다. 그런데 예결위원장은 있지도 않던 예결위원장은 내일 왜 경선을 하고 국토위원장은 왜 뺐냐. 예결위원장은 분명히 안상수 의원과 황영철 의원이 합의를 하고 그리고 협의를 하고 의총에서 발표를 하고 속기록까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연까지 스토리까지 있는데도 왜 원칙을 어기고 경선시키고 이렇게 원칙이 없는 국토위원장은 왜 경선을 시켜주지 않느냐고 했더니 나경원 원내대표 왈 공천에 지장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국토위원장 문제와 내년도 공천 문제가 무슨 연관이 있냐고. 왜 영향이 없냐고 하더군요. 왜 영향이 있냐고. 우리 당이 그래서 사천을 해서 망하지 않았냐고. 그 전철을 또 밟을 거냐고. 나는 국토위원장을 명백하게 2년으로 경선을 신청했고 경선자가 없어서 원칙대로 자리에 앉았는데 바로 잡아달라고 실체를 조사해주고 원칙대로 하고 100번 양보는 내가 양보해서 경선을 치르겠다 하면 경선을 치러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어주는 것이 원내대표의 임무인데 왜 밤중에 이렇게 와서 사표를 쓰라고 하느냐. 나는 그것은 원칙에도 맞지 않고 그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것은 공당이 제1야당이 지향해야 될 민주적인 방법도 아닌 아주 비민주적인 방법이다. 나는 사퇴할 수 없다 했더니 나경원 원내대표가 눌러 앉으시겠다는 거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눌러 앉는 게 아니라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를 겁박인가요? 협박인가요? 그러면 상임위원장으로 사회 보실 때 한국당 소속 국토위원은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거의 108일 만에 국회가 공전되다가 광화문에서 돌다가 상임위가 시작되는 7월 8일 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내대표실에 국토위원들을 다 불러서 들어가지 말라고 하고 심지어 의총을 열 테니 국토위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국토위원장 박순자 국토위원장 사퇴, 종용, 서명을 국토위원들이 주체가 되어서 받으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게 제1야당 원내대표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저는 제 길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동료 의원이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서 원내대표가 할 일을 우리가 왜 하느냐고, 우리가 유치원생이냐고, 나는 이 모임에 가담할 수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결국 7월 8일 처음 108일 만에 104일 만에 열린 상임위원회에 한국당 소속 국토위원들은 참석을 했습니다. 뭐 지금 시간이 없는데요. 제가 이 정도로 첫 번째 하고 두 번째는 제20조 징계사유 각호 두 번째 헌법 법령 및 당헌 당규 윤리규칙을 위반. 저는 윤리규칙을 위반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 지도부가 국회법을 상임위원장 임기 2년으로 당당하게 원칙대로 준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합의를 조율할 노력까지 하지 않고 그것까지 양보하면서 경선으로 요청까지 했는데 무시하면서 원만하게 이끌어 처리하기는커녕 반민주적으로 상임위원장을 강압적으로 사퇴시키려고 그 압박 수단으로 당 윤리위원회에 징계 회부한 행위가 오히려 현행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며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의 행위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떠벌리고 민심의 도마 위에 오르고 각 언론사의 박순자 뻗팅기기로 목리부리기로 병원 망신 웃음거리 별별 이름을 다 지어서 언론이 11일 동안 중앙방송 언론 매체와 신문사 언론 매체가 860건이 나왔습니다. 여성 정치인에게는 있을 수 없는 가혹한 행위를 당 지도부와 홍문표 의원은 하였습니다. 인재를 영입한다고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30% 여성 공천 강제 조항으로 의무소 조항으로 하겠다고요? 왜 그렇게 겉과 속이 다릅니까? 삼선 111명 중에 하나 있는 삼선 위원장도 저 1년이지만 1년 못했습니다. 4개월 동안 밖에서 돌았지 않습니까? 7개월 했습니다. 그런데 특혜를 많이 입은 홍문표 의원에게 원인 분석도 하지도 않고 왜 등록을 그분이 하게 되었는지 조사도 하지 않고 원내대표가 양자를 불러서 원인 분석도 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저를 끌어내리려고 압박을 했습니다. 저는 결코 당내 갈등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언론 인터뷰나 많은 기자분들이 언론인 여러분들이 섭섭하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 박순자의 1년 약속 지키지 않아 버틴 기계가 고착화되고 당연한 것처럼 언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의원님 저 백불을 하시죠. 지금 한 가지만 더 하면 됩니다. 15분 초과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됩니다. 아니 뒤에 그리고 징계 사유의 각호의 세 번째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여기에 이신을 훼손한 게 해당되면 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한 적이 없습니다. 줄곧 2년 임기로 경선을 신청했고 저는 전반기에도 경선을 신청해서 경선을 한 당당하게 국회직을 임하려고 한 사람입니다. 국회법을 지키려고 한 사람입니다. 다만 제가 그렇게 위원은 원내대표에게 이야기했음에도 그 뜻을 관찰시켜주지 않는 책임, 그 모든 행위의 책임은 원내대표에게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희생과 강요만을 요구하는 지도부의 부당한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당 행위입니까? 6개월 징계를 받아야 할 문제입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상임위원장 교체를 위한 의총 7월 5일에 불참하였는가입니다. 저는 7월 2일부터 응급실에서 고열로 병원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동료를 같은 당 여성위원에게 그것도 후배인 한참 어린 동생에게 이렇게 웃음거리를 만들고 가짜로 병원 피신이라고 그러고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당의 동지입니까? 동료의원입니까? 저는 참으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결위원장의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한국당은 원칙이 없고 신뢰를 국민들로부터 잃고 있습니다. 여론을 많이 듣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원칙이 오락가락한 것입니다. 국토위원장의 경우와 예결위원장의 경우 나경원 원내대표의 처신은 원칙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나경원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가식적인 리더십이기 때문에 정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문수련이 1년을 하기로 합의했는데 그것을 의총장에서 말 한마디 없이 의원들의 토론 없이 경선을 시키다니요.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작년 12월부터 친정까지 6월 27일부터 경선시켜달라고 하는 국토위는 저를 압박합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얼마나 원내대표의 능력이 부재중이라는 것을 또한 신권력을
행사하려는 행위인지 원내대표의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황교안 당 대표에게 떠넘기고 박명호 사무총장에게 떠넘기는 아주 있을 수가 없는 행위를 나경원 원내대표는 저질렀습니다. 해당 행위에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은 저 박순자가 아니라 나경원 원내대표입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제도 방송, 그저께 방송, 박순자 버팅기가 패널들마다 포착화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언론에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있고 난 뒤에는 박순자 버팅기가 아닙니다. 박순자는 해당 행위 없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제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의 양심으로 뉴스가 되어주기를 바랄 마음 간절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총선 승리, 더 나아가 한국당이 정권 탈환까지 이르는 대장정의 과정 중에 당 지지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일부 의원들의 막말과 당 지도부의 지도력 부재 때문인지 저의 이유 있는 항변 때문인지 잘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서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부강한 대한민국 건설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일에 열심히 주어진 책무에 충실할 것입니다. 저를 삼선의 정치인으로 키워주신 위대하신 우리 안산 시민 여러분, 지역구 여러분에게 앞으로도 항상 지역 골목골목을 돌면서 결코 다시는 여러분에게 실망을 드리지 않는 나쁜 소식을, 나쁜 뉴스가 여러분에게 걱정을 드리지 않는 여러분의 충실한 지역 일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 여태까지 자리 다툼으로 보인 상임위원장 문제 오늘로써 종식시켜주신 현명함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더 크게 전진하고 함께 뭉치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밖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늘이 지어 저를 삼선 세월호 파동에서도 세월호의 곤란한 지경에서도 보수를 당선시켜주신 지역 주민들에게 결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꾼이 아니었다는 뽑아주신 것에 대하여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드릴 것입니다. 아직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나경원 대표를 따로 여부를 제소하실 생각인가요? 오늘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 쪽이랑 좀 접촉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네? 우리 공화당 쪽이랑 좀 접촉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건 유언입니다. 난 한 차례도 누구하고 만난 적도 없고 만났다는 겁니까? 연락을 연락도 통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불복하시는 재심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신청해도 만약에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또 그때 봐서 또 제가 명백을 또 결벽함을 주장을 해야 되겠죠. 네. 그 아까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의원들에 공천의 관계가 있다는 말씀 그때 병원에 와서 저는 저를 병원안 온 줄 알았더니 사퇴를 받으러 왔고 7월 5일 날 나경원 원내대표의 명의로 사퇴 촉구를 하는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참으로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냉철한 머리를 가진 원내대표가 우리 당에는 필요한데 이렇게 기계적으로 아파서 사정을 해내고 열이 39도 40도가 되는 환자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다는 것은 정말 상식밖에 이유였고요. 저는 앞으로 저의
해당 행위에는 어떤 것으로 해당되지 않고 지도부의 비위를 거스렸고 지도부의 일방적인 사퇴 종용에 단지 응하지 않았다고 당이 제2야당이 민당이 이렇게 6개월이라는 지금 언론마다 하시는 말씀이 내년도 공천에 지장이 있다. 뭐 공천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기사를 쓰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저는 아직까지 확인을 안 해봤지만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해당 행위는 없습니다. 네. 제가 20년을 4명의 2당 대통령 후보를 치르는데 중앙 선대위 여성위원장을 맡아서 손발이 얼어가면서 정말 남매를 엄마 없는 아이들로 소풍 보내가면서 제 남편에게 우리 지역 사무실 운영비가 없어서 땅과 건물을 팔아가면서 저를 뒷바라지 해주고 희생해준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도 제가 이런 약속을 지키지 않고 버팅기는 이미지로 정치인으로 낙인찍히는 것은 결코 보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후원금 상임위원장 자리가 그렇게 좋으냐고 패널들이 비아냥거리시는 멘트를 보고 정말 좌절감을 들었습니다. 저 1년 후원금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3,800만 원, 5천만 원, 1억이 넘지 않습니다. 국토위원장 가서 1년 가까이 됐지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가 노른자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보다도 더 노른자 자리는 예결위원장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총선 때 한국당 소속으로 출마하시겠다는 의지는 혹시 어느 정도? 아직 재심 결과를 봐야지 그 다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제는 언론 여러분들과 자주 만날 생각입니다. 오늘 이제 그동안에 당을 위해서 참고 언론인 여러분들이 제 방까지 와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제가 싸우고 다투는 모습이 정말 자리에 연연하는 것 같아서 꼴골견이고 당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저런다 할까봐 한 사람이라도 조용히 있어야지 하고 저는 그렇게 총질을 당하고 당 지도부인 사무총장이 해당 행위를 보도자료까지 내는 서비스를 해라는 우리 당은 25년 만에 제가 지방의원까지 25년까지 약 17년 동안 당협위원장을 맡으면서까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저를 밀어내고 싶었으면 얼마나 하나 있는 당의 삼손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이 있으셔가지고요. 지금 위원장님, 이렇게 2년 당당히 하시려고 그러셨으면은 또 홍문표 의원은 왜 찾아가신 거고 남은 1년을 나누자는 제안은 왜 하신 건가요? 아까 제 발언하는 거 안 듣고 딴청하셨죠. 제가 허위 사실 유포라고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찾아간 적 없고 사정한 적 없습니다. 저는 의원회관 CCTV라도 공개해서 허위 사실로 고발할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제 답이 되었습니까? 네. 1년씩 나누어 하자는 것은 없습니다. 홍문표 의원을 고발합니다. 경선을 하자는 얘기했습니다. 일단 다음 일정이 있어서 네. 네. 오늘 그만할게요. 일단 다음 네.